종류가 다양하죠. 이제 어제와는 또 다르게 또 이번엔 마약으로 뜁니다. 여기에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수급이 움직이는 것이 바로 기본적인 맥락이 되겠습니다. 김영일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굉장히 또 여기 떠나가 보니까 여기 또 왜 마약 검사 쪽으로 한번 가보게 됩니다. 여기 안 그래도 그 뉴스 때문에 시끄럽던데 어쨌든 그렇죠. 예, 세 가지를 좀 나눠볼 텐데요. 새롭게 도입되는 마약 검사, 그리고 엠폭스까지, 이게 엠폭스가 뭔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진단키트 관련된 흐름들, 이제는 코로나 진단키트가 아니라 좀 더 확장이 되는 느낌입니다. 마지막으로 투자 전략 보겠습니다. 첫 번째 들어볼까요? 일단 최근에 정부에서 상당히 여러 가지 정책들을 이제 일제히 좀 쏟아내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이제 그러면서 저는 또 이제 눈에 띄었던 게 네. 뭐 국가 전략 산업, 뭐 디스플레이, 뭐 2차 전지, 뭐 반도체 이쪽도 이쪽이지만 다 해주셨잖아요. 네. 이제 약간의 사회적 문제가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뭐 전세 사기 이제 피해자들에 대한 특별법이라든지 그렇죠. 그것도 이번에 있죠. 이제 또 이제 발의가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어제 이야기했던 뭐 저출산이라든지 지금 사회적 문제들에 대해서 계속 정부가 이제 새롭게 좀 정책을 좀 만지는 것 같은데 네. 이번에 이제 마약 검사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왔기 때문에 마약이 최근에 워낙에 이제 문제가 좀 많이 되고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왜 이렇게 일단 우리나라에 이 마약 문제가 갑자기 또 이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느냐라고 하면 이미지를 하나 보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우리나라로 뭐가 오네요. 지금 마약류 주요 적출국이거든요. 적출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마약류가 적발되는, 이제 마약이 이제 발견되는 그러한 국가들을 퍼센테이지로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게, 미국은 워낙에 마약 유명하니까. 네. 그래서, 마약이 미국에선 당연히 좀 많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동남아시아. 수리남 최근에 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 동남아 쪽에도 이제 좀 마약이 많이 유통이 될 수 있겠구나. 그런데 보니까 지금 전체적인 모든 국가에서 몰리고 있는 게 지금 우리나라라는 겁니다. 그게 문제군요. 그러면서 기타로 표시되어 있는 게 18%. 즉 우리나라가 마약 시장의 새로운 이 신흥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다라는 거죠. 메리트가 있다는 거네요. 예, 우리나라가 마약으로서는 또 이제 아이러니하게도 메리트가 있다라는 게 지금 현재 이 마약의 문제가 되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왜 이제 이 신흥 시장으로 좀 이제 떠오르고 있느냐라고 하면 네. 이제 원래 마약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이제 청정국이었어요. 우리나라는. 사실 이제 볼 수가 없었죠. 네. 굉장히 이제 좀 머나먼 이야기였고, 그렇죠. 영화에서나 보는 것들이었고, 그래서 사실 범죄자 혹은 일부 이제 이 특권층, 네. 그러니까 이제 돈이 너무 많다 보면 마약을 하고 싶어지나 봐요. 그러게 그래서, 말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쪽 위주로 좀 소비가 됐었는데, 사실 미국에서는 동남아 쪽은 상대적으로 좀 구하기가 쉽다라고 해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지금 현재 구하기가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힘들기 때문에 구하기 힘들면 공급은 비싸죠. 딸리는데 수요는 네. 또 증가하니까 가격이 비싸질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필로폰 1회 투약 가격이 약 한 10만 원 정도라고 해요. 네. 그런데 미국은 약 한 5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2배 차이죠. 그러네요. 그럼 마약 공급업자 입장에서는 훨씬 더 많은 이제 마진을 우리나라에서 남겨놓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마약을 글로 수출해야겠다 이 생각하겠죠. 네, 그래서 한국이 상당히 마약을 비싸게 팔 수 있는 나라구나라고 이제 생각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 네. 그러면서 태국에 비해서는 10배에서 20배 정도가 더 비싸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태국에서는 우리나라보다 마약 구하기가 더 쉽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심지어 이제 대마초는 또 이제 합법이 됐으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마약이 훨씬 이제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좀 유통하기가 또 상대적으로 이제 좀 손쉽다. 네, 가격적인 마진이 있다. 마진에 이제 유리한 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서 또 이제 마약이 최근에 생각을 해보면 예전에 이제 버닝썬 사태 있잖아요. 맞아요. 그때 이후로 조금씩 대두되기는 했는데 최근 한 1, 2년간의 급속도로 저는 이제 확산이 된 것 같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법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재한 상태예요. 너무나도 부재한 상태다 보니까 네. 공급업자들, 그러니까 이 범죄자들이 굉장히 쉽게 유통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제 이미지를 또 하나 보게 되면 역시나 이제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네. 청소년 마약 범죄가 지금 폭증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청소년이요? 네, 이제 보게 되면 마약류 사범 중에 촉법소년 현황을 봤더니 네. 2021년 뭐 있는 듯 없는 듯 했거든요. 그런데 딱 작년 들어오면서부터 미친 듯이 폭등을 한 거죠.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돈이 없을 텐데 유통을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죠. 유통책으로. 네, 유통도 하는 거고 동시에 이제 마약도 하는 거죠. 그만큼 지금 청소년이,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촉법소년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금 이제 네, 맞아요. 법이 좀 약하잖아요. 드라마도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촉법소년을 활용을 한 마약 범죄가 지금 폭증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확 뚜렷하네요. 네, 그러면서 최근에 또 이제 한 가지 이슈가 있었죠.
이제 이 여고생들이 네. 예, 이제 또 이 약간의 마약 증상을 보였다라는 네, 부분들 그러면서 최근에 워낙에 이제 문제가 조금 심화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정부에서 이제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를 했죠. 네. 지금 청소년에게도 마약이 너무나 이제 많이 유포가 됐다. 네. 이 사실이 너무나도 충격적이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야기를 하셨고 그러면서 마약 유통과 판매 조직을 완전히 뿌리 뽑을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검찰이 이제 이번에 대검찰청에다가 마약 조직범죄부를 또 새롭게 설치를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 지금 어찌됐든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를 하기는 했는데 예산이라든지 혹은 인력이 지금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지는 않은 상태예요. 그러면은 투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아마 이제부터 좀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네. 수사 경찰관이 총 한 3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마약 전담 인력이 400명이 안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2017년에 한 200명 정도였는데 네. 작년에 한 360명 정도 됐거든요. 늘어나긴 했는데 전체 수사 인력 대비해서는 확연히 좀 작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올해에는 작년 대비 4명 정도만 늘어났다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예산 자체도 재작년에 마약 수사 예산이 50억 근처 됐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전정권이군요. 44억 정도 됐어요. 줄였네요. 오히려 줄었죠. 네네. 그래서 올해는 얼마인가 봤더니 48억 6천만 원. 그러면은 조금 더. 그냥 2017년 수준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인력이나 예산이 그냥 그 정도 수준이에요. 여태까지 해왔던 수준. 그럼 뿌리 뽑겠다고 얘기했는데 투자는 안 한 거잖아요. 아직까지는 이제 큰 폭으로 좀 일어나고 있지는 않은데 그렇군요. 어찌됐든 이제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를 하기는 했기 때문에 그리고 기재부에서도 이번에 마약이 지금 너무나도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네네네. 기재부에서도 이제 마약 쪽에다가 지원을 하겠다. 마약 수사 쪽에 이러한 식으로 또 이야기를 했어가지고 네. 아마 이제 이 마약 쪽에 대한 그러니까 마약 수사에 대한 이러한 이제 이 인력들 예산들이 좀 늘어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최근에 이제 이 마약 관련주들 그러니까 마약 검사 관련주들이 이제 네. 이슈를 받았던 게 이제 군대에 들어가면 네. 이제 이 군 장병들에 대해서 신체 검사를 하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그때 마약 검사를 한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온 거죠. 네, 그래서 마약 검사를 한다라고 했을 때 네. 마약 진단 키트 관련된 종목들도 수혜를 받을 수 있구나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온 거고. 네. 동시에 이제 지금 엠폭스 그러니까 이제 원숭이 두 창이 좀 지금 계속해서 확산을 하고 있거든요. 예. 원숭이 두 창이 이제 22일 날에 확진자 3명이 추가적으로 나와서 지금 총 한 84명 정도 왔다 갔다 한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큰 폭의 확산은 이제 어려울 수가 있지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 어찌됐든 성접촉으로 지금 이제 원숭이 두 창이 확산이 그렇죠. 된다라고 하죠. 맞아요. 그래서 지금 또 자체적으로 우리나라 내에서 또 확산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네네. 그러면서 지금 이제 이 마약 진단 키트에 대해서는 어찌됐든 아마 이 마약에 대한 부분들은 사회적 문제로 계속해서 좀 심화되지 않을까.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뭐 이민자 수도 계속해서 좀 늘어나고 있는 상태고 네. 그러면서 어찌됐든 우리나라가 마약 신흥 시장으로 이제 생겨났다. 그러면 아마 유통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해서 조금 이제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정부에서도 아마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죠. 그렇죠. 때문에 시장에서 충분히 좀 수혜를 받을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아직까지는 마약 진단 키트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이제 수혜가 크게 예상이 된다라고 보기에는 실적이 당장에 나오지는 않아요. 네. 왜냐하면 지금 마약 진단 키트가 이제 국내 공급가가 약 한 5,000원에서 6,000원 정도 되는데 군인들만 대상으로 한다라고 했을 때 네. 이 입영 대상자들 포함해서 대략 한 100만 명 정도가 되는데 100만 명을 가정을 해서 이 마약 검사, 이 진단 키트 시장을 봐도 그렇게 크게 형성이 되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약간 전 국민 대상으로 파이를 키워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네. 정책적으로 봤을 때 마약 진단 시장은 조금 더 이제 이 군 장병에 한해서 이제 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이제 좀 시장을 캐파를 좀 키워 나가야 되는 정책들이 나와야지 시장에서 네. 좀 확실하게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얘기를 들으니까 굉장히 걱정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게다가 촉법소년을 이렇게 이용할 줄이야. 어쨌든 간. 이 투자자 관점에서 그렇다면 이제 관련주들 흐름 좀 체크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그 마약이 무서운 게 예. 정말 안에서 좀 먹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전에도 뭐 아편 전쟁 한 나라가 이제 휘청휘청거릴 만큼 네. 마약으로 인해서 굉장히 이제 나라가 병들어갔었단 말이죠. 그렇군요. 그래서 사실 이 마약이라는 게 한 번 또 시작하면 끊을 수가 없는 거고 지금 또 우리나라의 유통이 너무 많이 이제 또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현재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시장에서는 저는 충분히 주목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참 이제 우리가 투자자이기 때문에 네. 투자자 입장에서 또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없어져야 하지만 그래도 투자자 관점에서 네, 시장에서 반응이 나온다면 그러면 지금 이제 진단키트 관련주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최근에 이제 이 마약 진단키트 관련해서 이제 반응이 나왔던 게 네. 바디텍 매드라고 있었습니다. 바디텍 매드. 바디텍 매드가 최근에 이제 한 차례 반등이 나왔었는데 예. 지금 보게 되면 윗꼬리를 좀 상당히 크게 그렸죠. 그래서 그러네요. 저는 예, 조금 매력도가 좀 없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예. 슈마시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보게 되면 반응이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 최근에 마찬가지로 이제 이 마약 진단 키트 관련해서 반응이 나오면서 오늘까지 추가적으로 좀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슈마시스 개별 이슈 오늘 같은 경우에는 개별 이슈로 이제 상승이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 저는 마약 진단 키트 관련해서 가장 탑픽으로 뽑을 수 있을 만한 종목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저는 랩지노믹스가 가장 좀 훌륭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왜 이제 랩지노믹스냐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일단 손실을 보기가 어려운 구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수익 보기 어려운 종목이 아니라 손실을 보기가 쉽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내려왔다는 얘기시죠? 네, 왜냐하면 예. 지금 이 랩지노믹스가 여태까지 항상 보게 되면 7,000원부터 약 한 5,000원 초반대 정도까지 박스권을 항상 그려왔어요. 그렇죠. 작년부터. 예. 그래서 이 구간을 크게 벗어나지는 못했는데 지금 보게 되면 박스권 저점에서 최근에 다시 한번 수급이 들어가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어느 정도 바닥은 짚어준 상태에서 다시 수급이 들어갔다라는 부분에 주목을 하고 있는 거고 네. 이전 수급만 봤을 때에도 수급이 아직까지 저는 살아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최근에 상당히 긍정적인 매집이 잘 들어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서 지금 이 랩지노믹스 같은 경우에 마약 검사, 그다음에 엠폭스 모든 부분에서 지금 모멘텀을 보유를 하고 있는 이 종목이거든요. 지금 이제 보게 되면 랩지노믹스가 이제 작년 8월에 이제 엠폭스를 분자 진단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35분 안에 이제 감염 여부를 판단이 가능하다라고 하고요. 그러면서 또 이제 이 마약 검사를 하려면 그냥 단순히 이제 진단 키트만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해요. 이제 수탁기관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랩지노믹스는 이제 이 진단검사의학과위원 이쪽하고 이제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죠. 마약 확진 검사를.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실질적으로 가장 관련주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지금 시장은 약간의 이제 두 가지의 싸움인 것 같거든요. 주도주, 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개별주,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싸움인 것 같은데, 네. 주도주다라고 한다면 반도체, 뭐 혹은 지금 뭐 곡물 쪽 이렇게 네.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반도체는 시장을 약간의 끌고 올라가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저는 아직까지 그렇게 만족스러운 그쵸. 상승은 네. 잘 안 나오고 있다고 좀 생각을 약해요. 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다 끌고 가져야 되는데 지금 최근에 시스템 반도체 쪽만 괜찮았지 소부장 쪽은 아직 그렇게 상승이 크게 안 나왔어요. 그러면은 반도체 쪽은 아직 완전히 다 회복이 된다라기보다는 네. 최근에 이제 뭐 디램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제 이 고부가 가치 반도체에 대한 부분들 이쪽에 이제 주목을 하면서 시스템 반도체 쪽이 주목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네. 지금 현재 곡물 쪽도 지금 이 흑해 협정이 다시 이제 좀 어그러질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또 상승이 나오고 있죠. 네네. 그래서 지금 이 주도주 쪽은 완전히 시장을 다 이 끌어올릴 만한 이런 이슈다라기보다는 네. 이슈에 따라서 그냥 단기적으로 흐름만 나오고 있는 상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개별주 쪽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제가 이제 어제 말씀드렸던 꿈비나 랩지노믹스는 네네. 약간의 개별주 쪽이 조금 성격이 이제 포함이 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네네. 지금 이제 이 랩지노믹스도 그렇고 꿈비도 그렇고 네. 굉장히 오랜만에 수급이 크게 들어온 구간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바닥을 좀 확실하게 잡아둔 상태에서 네. 수급이 이렇게 크게 들어왔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오랫동안 쉬어가다가 누군가 이렇게 큰 자금을 밀어 넣었다라고 한다면 그쵸. 분명히 그 가격대의 매력도를 느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 뭐 마약 검사든 혹은 이제 뭐 저출산 정책이든 결국에는 정부에서는 꾸려 나갈 수밖에 없는 정책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제 오늘 다 필연적인 거예요. 네. 네. 지금 또 정부가 최근에 이 정책적인 부분을 봤을 때 이런 부분도 좀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결국에는 랩지노믹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러한 흐름을 따라서 급등이 저는 충분히 나올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더군다나 또 이제 역시나 이 매력적인 부분은 손실을 보기 쉽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보게 되면 저점 구간이 6,000원 정도에 오히려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최저점은 5,000원 구간인데 최근에 고개를 돌려준 구간이 6,000원이고 이 구간에 이 지지 라인이 너무 확고하게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구간을 이탈을 할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딱 그 단가를 봤더니 5,000원 후반대에서 6,000원 초반대거든요. 그러면 지금 가격에서 그냥 모아가면 굉장히 쉽게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잃을 게 없네요. 네.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제 만약에 이 저점을 이탈한다. 네. 그럼 손절 처리한다라고 하더라도 이제 10% 안짝에
이제 손실률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큰 손실을 보지 않고 쉽게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기 보시는 때문에 거예요. 예. 랩지노믹스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 시장이 나는 개별주를 한번 본다라고 하면 굉장히 또 매력적인 종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탑픽으로 한번 꼽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전략 간단하게만 정리해 주시고 마무리해 주시죠. 네, 일단 지금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정부 정책에 맞아요.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통점. 정부 정책이 지금 이제 비단 전략 사업뿐만 아니라 네. 이제 사회적 문제로까지도 계속해서 좀 펼쳐져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는 당장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고 정부도 이제 계속 문제를 만져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마약 쪽도 지금 계속 이 문제가 확산될 거기 때문에 네. 그리고 지금 딱히 이 법안만 발의됐고 전쟁할 거다 이야기를 했지 실질적으로 나온 사항이 많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세부적으로 이제 디테일한 사항들을 이제 정해 나가겠죠. 인원도 늘리고 그렇죠. 그러겠죠. 네, 네. 그러면은 이제 마약 진단 키트 쪽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시장이 확장될 수 있는 기회가 정부 정책 쪽으로 이제 어느 정도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지금 진단 키트는 두 가지 호재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죠. 엠폭스와 그다음에 마약 검사에 대한 네, 네. 부분들. 그러면서 지금 엠폭스도 지속 확산 중, 그다음에 마약 검사도 이번에 이제 한 번 수급이 들어왔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수급을 더 받을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금 진단 키트 쪽은 상당히 괜찮다. 그런데 진단 키트가 전체적으로 다 괜찮은 게 아니라 그렇죠. 지금은 일단은 일부 하나 정도만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면은 가장 수급을 잘 받아준 게 랩지노믹스이기 때문에 랩지노믹스를 이제 탑픽으로 꼽아드리면서 이슈 플로우 확인해 보면서 상승을 한번 기대를 해보자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제 필연적인 문제고 어제 오늘 주도주와 관련된 부분은 아닌 이런 공통점을 갖고 있는 주제입니다. 육아에 이어서 이번에는 마약과 관련된 부분들을 어떻게 투자에 녹여볼 수 있을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일 전문가였습니다.